제 아버지 장례식에 49,990원짜리 화환 하나 안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겠죠. 김세희가 진짜 힘든가 보다, 막바지 몰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든 뒤통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김세희 씨 관련돼서는 취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다른 분들께서도 김세희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평이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김세희 씨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이진호 드디어 승리 확정인가? 뭐 승리는 확정해도 뭐 제가 승리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6년 동안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사실 김세희 씨랑만 싸운 건 아니죠. 6년 동안 가세연과 싸워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인연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보니까 주마등같이 그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김세희 씨를 좀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 안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저는 김세희 씨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씨 정말 세희야, 나이는 네가 더 많잖아. 고생 더 많았어. 그런데 앞으로 더 고생할 것 같아. 힘내고 화이팅. 요즘 얼굴 좋더라. 아주 그냥 눈이 퀭한 게 얼마 안 남아 보여. 힘내고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 김세희 씨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김세희 씨를 뭐 누가 보낸다, 뭐 내가 보낸다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사실 김세희 씨 끝까지 안 갑니다. 정말 즐긴 사람이에요. 김세희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세희 씨를 깜빵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 이진호냐?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닌 김세희밖에 없다. 앞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김세희 씨 본인이 이제 전과가 올해 안으로 10범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달 안까지만 우리 김세희 씨 보면서 응원해 주자고요. 살려고 또 발악하는구나. 우리 세희가 고생하는구나. 앞으로 더 고생해야지. 이제 더 죗값 치러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김수현 건에 대해서 왜 결론이 안 나오냐,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 역시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이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좀 지치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옳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1년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만큼 방대한 양을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향후 김수현 씨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최소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 리얼 각본 쓴 이정석 감독,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됐다. 강남경찰서로부터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한다 취지의 처분을 전달받았다. 뭐냐, 고발은 김수현 씨 팬덤 연합으로 의뢰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이 감독이 SNS에 김수현을 소아 성애자로 단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확산시켜 명예훼손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송치가 됐죠. 그래서 이 감독은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서 김수현과 리얼을 둘러싼 논란, 고 김세령 관련 의혹, 연예계 법조계 언론 유착을 주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는 거죠. 특히나 일부 게시물에서 김수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김수현을 소아 성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타인의 글을 공유하며 똑같은 작전이다 라고 표현을 덧붙여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 총 3가지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경찰서에서 나왔다. 강남경찰서에서 김수현 씨 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건, 명예훼손 건, 성폭력 건, 그다음 잠정조치 위반 건 등등등등등 한 5건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을 송치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 결국은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미성년 범죄,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송치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서에서 서장에 서명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을 뒤집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소아 성애자라는 표현. 이게 단정적 표현인데 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사실 1년 동안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 송치가 됐다. 상당한 의미를 지니죠. 세 번째, 이게 고소가 아닌 팬덤의 고발로 촉발된 사안인데 이게 송치입니다. 사실 고발 통해서 송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팬덤 분들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인 덕분에 이런 결론까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세희 씨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 고소도 아닌 고발이 송치된 상황인데 그것도 그간 방송에서 얼마나 본인께서 소아 성애자라는 등 단정적 표현을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써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에 대해서 찍소리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김세희 한 명이냐? 아닙니다. 우리 권영찬 권영찬 찡이 있죠. 권영찬 씨, 이정석 감독이랑도 연락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정석 감독 좋은 결과 나왔던데 우리 영찬 찡이랑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찬 씨는 어떻게 안 가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영찬 씨는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건이 있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강경윤 기자 명예훼손 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2번, 이진호가 고소했던 모욕, 폭행 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3번, 김세론 씨 전 매니저인 K 매니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4번, 팬덤 고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이진호의 스토킹 건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6번, 성폭력 피의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해서 이 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7번째, 버닝썬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파악한 내용만으로 7건이 넘는 사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진호를 단 한 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랑 상종을 1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얼마나 팬들 입장에서 속이 터졌겠어요. 이런 사람을 송치시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 처벌받지 않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정석 감독 건이 결론이 난 이상 우리 팬덤 고발을 당했던 권영찬 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영찬 씨 스타일이 항상 이런 거였잖아요. 아니 나는 김수현 씨와 그 여배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김수현 씨 아닙니다. 미성년자 친구가 있는데 12살 차이 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미성년 때부터 계속 착취해온 거야.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난 왜 고소당했지? 난 단정 짓지 않았는데. 난 질문형으로만 했는데. 이런 식의 회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팬덤도 권영찬 씨를 고발했던데 잘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권영찬 씨 역시 줄줄이 좋은 소식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찍소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실까요? 최초 설계자이자 발견자이자 명예회복 수호자인데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근데 그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제가 방송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방송 왜 안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방송을 이진호가 막 가져다 써서 이진호가 슈퍼챗을 계속 땡긴다. 그것 때문에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시고 계세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진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판을 짰다가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필 규정 아닙니까?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찍소리 하지 않고 오로지 황영웅, 김호중만 언급하면서 이진호 보내겠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도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 팀에서 다른 팀으로 김수현 사건이 저는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김세희 씨에 대해서, 적어도 권영찬 씨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김세희 씨 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 건에 대해서 김수현 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피소건. 이거는 결론이 알 수가 없죠. 결론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으로 단정지어서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들어간 건이 총 2건이, 크게 2건. 첫 번째 김수현 씨 피소건이 있고요. 집중수사팀에 들어간 20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피소건이 있어요. 여기 뭐 은현장 씨 건, 강경윤 기자 건,
고상록 변호사 건 등등등등등등 해서 20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최근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건에 달하는 고소에 대해서 송치가 나오든 구속영장이 청구되든 어떤 결론이 나와든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0건이 불송치 나올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불려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눈이 퀭해지고 있고 이런 퀭해지는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가압류하는 신청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아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뒀을까? 김세희가 진짜 마지막이라서 발악해서 정말 끝까지 막바지 몰려서 그렇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건 김세희 씨를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아니 김세희 씨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 10억 받으려고 3억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 김세희를 보면 그렇게 모르겠냐. 여러분들 세희 잘알이죠 제가. 김세희 씨의 절친들만 살펴보자. 이게 과연 김세희 씨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선택한 결론일까? 결코 아닙니다. 김세희가 자기의 절친, 영혼의 단짝, 리스펙에 맞지 않는다는 인물들만 추려봤습니다. 강용석 씨, 김용호 씨, 유영하 변호사, 변희재 씨, 최국 씨, 이재용 지식의 칼, 깔롱, 허황 변호사, 고릴라 상념, 목격자 K,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게 최소한으로만 추린 거예요. 김세희 씨가 막바지 몰려서 강용석 씨 깠습니까? 김용호 씨 깠습니까? 고릴라 상념 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김세희 씨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쳐내는 스타일이에요. 손절의 아이콘일 뿐이에요. 언제든 뒤통수 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막바지에 몰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그냥 언제든 자기 이해관계 처음에는 아주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죠. 아주 그냥 살랑살랑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겠습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칼같이 쳐내면서 그냥 끝냅니까? 조롱하고 가족들 욕하지 하면서 끝까지 괴롭히고 결국은 이 당사자들 그들의 절친 역시도 오죽하면 김세희 씨한테 스토킹 접근금지까지 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잖아.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10억을 걸었다. 김세희가 진짜 힘든가 보다. 막바지 몰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든 뒤통수 갈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있죠. 피해자 코스프레. 제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 새끼 아닙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나 막 이제 끝까지 왔다. 이거는 진짜 사실 컨텐츠 8이죠. 우리 김세희 씨를 명확하게 보자 이겁니다. 김세희 씨 지금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2명이죠 2명. 한 명은 가세현 팬클럽, 또 한 명은 그 음악감독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버티시나 똑똑히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정리당하는 것 뿐이지 결코 김세희는 핀치에 몰려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 돈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돈 나올 구멍 어딘지 찾아보다가 나온 결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10억 가압류. 얼마나 억울해요 김세희 씨 입장에서. 20억 원 빌려줬는데 15억만 갖고 10억 4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다가 이제서야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저희가 안 챙겨갑니다. 내 10억 내놔.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 집을 샀는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천 토지보상금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하시고 한 달여가 지나서 15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한 게 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안 주셨어요. 저희 누나는 그 돈을 과천에 빌딩을 샀어요. 저희 그 빌딩 옆에 뭐 있었는 줄 아세요? 방첩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방첩사령부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 올리겠다고 했죠? 수십억, 수백억 올라갈 겁니다. 이재명 덕택에 우리 누나는 덕보겠네요. 제가 그때 그 30억을 박근혜 대통령 집 사는 데 쓰지 않고 저를 위해서 썼으면 그때 그 30억 비트코인만 샀어도 몇 천억 재벌이 됐겠네요. 몇 천억 재벌이. 예? 내 10억 내놔. 유영아, 너는 대구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넌 앞으로 국회의원 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제가 제 아버지 장례식 때 49,990원짜리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때 유영아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스스로 날렸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제가 집을 사드렸는데 제 아버지 장례식에 49,990원짜리 화환 하나 안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간단히 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대여금 소송 전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알아봤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본인이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유영하 변호사도 막 자기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막 하다가 그래서 변희재 씨랑도 막 헤어지고 막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 유영하 변호사 또 뒤통수 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 유 의원과 당시 보수진영에서 상징적인 유튜브 채널로 꼽혔던 가세현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었다. 이 정치적 우군이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양측은 사저 매입 당시 2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했다. 김세희는 20억 원이 넘는 사비를 털어서 사저 매입비를 먼저 냈고 유 의원은 선산을 팔아 3억에 달하는 취득세를 마련했다. 그리고 강영석 씨도 3억 냈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매입 비용 일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법원에 넘겼다. 유영하 씨가 3억을 취득세를 냈고 강영석 씨가 3억 냈고 김세희 씨가 22억 냈다고 하고 22년 2월 17일 25억 원에 매입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 김세희 씨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근혜 책 엮은이가 박근혜가 아닌 이유. 1판에는 박근혜 저라고 표기를 못했지만 2판부터는 박근혜라고 표기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출간한 가로세로 연구소, 출판사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봐두세요. 김세희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의 이름으로 책이 출간된 배경에 대해서 사명 복권되기 전까지 준비된 책이라 벌금과 추징금 문제가 있어 압류될까 거표지에 쓰지 못했다. 김세희 대표는 뉴스원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 읽으시고 편지의 종류별로 정리까지 해두셨다.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자필 답장을 저희가 책으로 낸 것이다. 옥중에서 출판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기대를 못했다. 1판에서 3만 부를 인쇄했는데 이미 다 매진이고 급하게 인쇄한 2판도 이야기 끝나는 바람에 3세 인쇄에 들어갔다. 그는 덧붙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수익금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수익금 전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5억이잖아요. 본인이 15억 원을 상환 받았는데 10억 못 받았으니까 돌려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책값은 어디 갔어요? 책값 확인해보니까 30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13,500원이 13,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데서는 유통 과정에서 다른 출판사를 써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출판사 자체가 가세현이에요. 김세희 씨가 다 진행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13,500원에 30만 부 40억 원 정도 되죠. 이 찻대고 포대고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럼 20억 원 어디 갔어? 근데 최소한 이제 확인된 수준만 그거라는 거예요. 김세희 씨도 지도 알고 있어. 지도 얘기를 했어. 뭐냐? 이것저것 책값에 뭐 컬러를 많이 써서 6억에서 7억만 남았다. 순수익이 6억에서 7억이 돼. 그러면은 3억은 어디 있는데? 아니 10억 못 받았다면서. 근데 이 출판물로 완전 보수적으로 확인된 금액, 대외적으로 확인된 금액만 본인도 인정하는 금액이 7억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본인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으면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10억 때문에 가압류했다. 그러면서 우리 김세희 씨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다름 아닌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법원에서 인용된 가압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세희는 세희로 잡는다. 우리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한테 부동산 가압류 됐을 때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113억짜리 아파트, 강남 아파트 두 채 가압류 당했으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는 이거 법원에서 가압류 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겨서 승리하면서 풀 거라고 했잖아. 본인이 가압류 당했을 때는 이거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라고 이기면 된다고 해놓고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이거 법원에서 인용한 거라고. 아니 뭘 어떤 걸 봐야 되냐고요. 세희 씨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봐. 본인이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면 그날 켰던 방송을 한번 보세요. 화로야 화로 퍼덕퍼덕 뛰어. 그래놓고서 이번 법원에서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인용해줬다면 좋아하고 있어. 중요한 게 뭐냐? 인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6, 7억이라 하잖아. 순수익이 전부 다 인용을 하더라도 이 7억만 인용이 되더라도 3억만 해야죠. 가압류를 10억을 했다니까. 자기가 4년 동안 냉가스만. 근데 여러분 그럼 7억의 순수익이 무슨 뜻이냐면 책 수익만 순수익이에요. 그때 당시에 뭘 했냐? 정말 대대적으로 슈퍼챗 장사했어. 가로세로 연구소에 미친 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건 다 아니야. 그럼 막말로 따져봅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초상권이랑 이미지랑 팬덤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슈퍼챗 장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철수한테 받을 돈을 영희한테 줬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김세희 씨랑 하면서 이 인세 10억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한 명은 준다고 했다. 한 명은 나 그런 적 없는데 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는 주장이에요. 김세희 씨가 얼마나 혀처럼 불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유, 아시죠? 이거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 방송 한번 봐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대군 모시듯이 했다가 아유 이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약서상에 없잖아.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분들은 10억을 인세로 퉁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적어도 달라고 했으면 인간이라면 3억만 달라고 해야 되는데 3억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3억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10억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내가 벌었던 슈퍼챗 그리고 후원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짜 승자는 누구냐? 강용석 변호사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씨가 같이 한 건 맞아요. 지분이 50대 50이었어요. 김세희 씨 50에 강용석 변호사 아내분이 50대. 근데 사실 아내분 거니까 본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회계 아니면 그 비용 처리 그리고 돈 관리는 전부 김세희 씨가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5억 원을 내주고 15억 원을 받았잖아요. 이 15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씨가 자기 돈을 제일 먼저 정리해가지고 끝내자고 했어요. 바로 받았습니다. 왜냐?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가압류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저작권, 초상권 이용해서 뭐 했습니까? 이때 대대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 거액을 바탕으로 뭘 했냐면 뮤지컬 사업을 했어요. 막 배우들 막 좋은데 숙소하고 이상한 쏠데없는데 돈 막 미친듯이 써요. 그래서 뮤지컬이 쫄딱 안 됐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가압류 해버리기. 김세희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코 마지막 몸부림이 아니다. 우리 세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돈 많을 때도 다 손절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냐 해주니까 이것들이 아주 나를 우습게 보는데 굳이 여기 가는 거 봤지? 봤어 못 봤어? 내가 얘기하면 말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본인을 그동안 지켜줬던 우군 유튜버들에게 협박성 멘트까지 날리죠.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런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 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건이 하나 있어요. 국과수 녹취권. 근데 이 녹취가 판명 불가가 나오니까 우리 김세희 씨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 녹취를 계속 반복 재생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당시에 판명 불가라는 것 자체가 법적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채택하기 어렵냐? 원본 파일 확보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 원본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김세희 씨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그 파일 얻으면 그게 원본이거든요.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서 원본 파일이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김세희 씨가 자료를 냈어요. 경찰에 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원본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원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판명 불가가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판명 불가가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판명 불가지만 어투가 어떻게 됐고 어디가 편집됐고 어디가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그 내용,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작된 흔적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국과수에서도 분명히 음성 분석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명 불가가 나왔다고 너무나도 좋아한 김세희 씨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 그냥 선동에 이렇게 취약하구나. 김세희 씨가 그분들을 통해서 김수현 씨를 고소했죠. 뭘로 고소했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아동복지법 고소를 할 때 유일한 근거가 뭐냐? 바로 뉴저지 사기꾼 녹취입니다. 이 녹취가 판명 불가가 나왔어.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어떻게 했냐면 신의 한 수를 뒀죠. 고소를 했어요. 역고소,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녹취를 가지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때렸는데 이 핵심적인 자료가 판명 불가가 나왔어. 내가 든 칼이 그냥 집신으로 만들어진 칼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러면 김수현 씨 무고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게 반드시 진짜로 나와야지
김세희 씨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났는데 김세희 씨 아니잖아요. 근데 왜 좋아?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있더라도 이 무고건에 대해서 반박 어떻게 할 건데? 난 이거 믿었다고? 어디서 났는데? 이름도 성도 누군지도 모르는 뉴저지 사기꾼한테 다 나왔잖아. 뉴저지 사기꾼 누군지 알아? 미국 가서도 못 만났잖아. 연락은 되세요? 안 되잖아. 모르잖아. 근데 왜 그거를 믿었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절친이야? 지인이야? 가족이야? 아니잖아. 근데 무슨 근거를 믿어? 아무리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대한 언론을 자처하는 인물이라면 적어도 김수현 씨한테 확인을 했어야죠. 최소한의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좋았지? 그러다가 제가 그때 뭐랬죠? 손바닥 사진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그 사진을 똑같이 썼다는 게 밝혀지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서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이 내용을 확보하고 검증함에 있어서 검증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준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AI 녹취가 정말 진짜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40분 동안 녹취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냐?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5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AI 세상 한번 봐보세요. 음성만 하나 나오는 게 40분 동안 나오는 게 그것도 딥러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 제가 얘기했을 때. 근데 지금 AI가 영상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시기가 왔어요. 소리도 똑같이 내. 그럼 이게 너무 들어도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닌데 김세희 씨가 그때 공개한 녹취를 그냥 챗 GPT에만 올려도 AI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나와요. 결론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세희 씨가 지금 강경윤 기자랑 고상록 변호사한테 피소를 당했어요. 뭐냐? 녹취 조작건으로. 그 해당 녹취에 어떻게 적혀있냐? 뉴저지 사기꾼이 강경윤 기자가 자기 집 미국 집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이잖아? 뉴저지니까. 강경윤 기자는 2025년 해외에 나간 기록 자체가 없어요. 밀항하지 않고서야 못 나가.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취 조작, 그 국가세 판명 불가 건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만간 시청자분들께서 눈으로 똑똑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녹취가 진짜다? 아주 쉽잖아. 제가 그냥 유튜브 접을게요. 절대 허위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웃긴 얘기지만 김세희 씨가 이중성이 있어요. 뭐냐? 김세희 씨, 김수현 씨 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사실 확인차 계속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김세희 씨 어떻게 했냐? 안 받아. 근데 김세희 씨가 어떻게 했냐? 박 전 대통령 사저 10억 감유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오지게 했어요. 억울했나 봐. 아니 김세희 씨 본인의 여자친구 문제나 다른 건으로 연락하면은 그렇게 연락을 안 받으면서 본인이 10억 받겠다고 기자 전화 받고 인터뷰하면서 네네네 아주 그냥 맨날 사람 새끼 아닙니다. 기자 새끼들 아닙니다. 이거 때려 죽여. 이러시던 분이 어떻게 그 10억 건에 대해서 착한 척하면서 전화 받는 모습 보면서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제 김세희 씨는 그 녹취만으로도 끝났어요. 120억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버닝썬 제보자 신상 공개한 재판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김세희 씨는 뭐 누가 보낸다 말들 많지만 결국은 이 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버닝썬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김소연 변호사랑 뭐 같이 있던 뭐 서사장이라는 사람이랑 다 같이 했어. 근데 그때 막 직접 공개를 안 했다느니 뭐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깔깔대면서 웃었어. 그래서 버닝썬 그 공익제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니까 김세희 씨가 공익제보자인지 몰랐다. 옆에서 이 사람들이 한 거다. 김소연 변호사가 한 거다. 했거든요. 둘 다 같이 기소됐어.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재판 받고 그 다음날 뭐라고 했냐? 또 공개했어요. 공익제보자 신상을. 또 공개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재판부를 그냥 우습게 보는 수밖에 없죠. 어쩔 건데 해놓고 쫄렸나봐. 아차 싶었나봐. 그냥 신상 공개를 맨날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 공익제보자 신고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실제로 구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친 듯이 재판을 연기했어요. 연기하다가 갑자기 이석증이라면서 월요일날 재판 진행됐는데 금요일날 진단서인가요? 제출하고 월요일날 안 나왔죠. 아프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쉬면서 다시 복귀하면서
후원금 3천만 원을 땡긴 사건. 창조경제 맞네. 창조경제 맞네. 진짜. 이런 부분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찌안건은 5건 이미 송치된 상태죠. 검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협박,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등등등. 그리고 전 관계자 피소권 또 송치됐어. 검찰 조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세희 씨는 지금 그냥 확인된 수로만 경찰서에만 20건 플러스 5건이 있죠. 이게 집중수사팀 건 20건에 추가로 김수현 씨 건 5건이 있고 찌안건 5건이 있고요. 전 관계자 피소권 1건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건이 지금 확인된 것만 2개가 있는데 공익신고자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법 정보법 위반. 그러니까 지금 김세희 씨가 확인된 전과가 약 5범 정도거든요. 확인된 것만. 그럼 여기에 집중수사팀의 건 중에 반만 올라가면 10건. 김수현 씨 건 2개만 올라가도 12건. 찌안건 5건 올라갔으니까 17건. 전 관계자 피소 18건. 공익신고자 피소건 1건. 이것만 반만 정리돼도 20범이에요. 20범. 플러스 지금 그 이전 전과. 항상 김세희 씨가 하는 말이 그거죠. 범죄자 새끼들.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범죄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쇼죠. 쇼.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우군까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우리 김세희 씨가 사회화되지 않았습니까? 김세희 씨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만 지켜보자. 김수현 사태가 이제 1년이 돼요. 1년 동안 일방적으로 김세희 씨가 저격했던 사안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미 여론전 사회적으로 김수현 씨는 끝났죠.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어. 그냥 낙인 찍기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그 여배우 불쌍해. 아니 그 여배우에 대해서 동정하고 추모했던 그 모습이 김수현 씨한테 낙인 찍고 대대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는 왜 책임을 안 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 잘 봐보세요. 그렇게 김수현에 대해서 쏟아냈던 매체들이라고 할게요. 김세희한테 문제제기 기사 거의 없어. 이게 현실이죠. 김세희는 너무 명확한 자료가 있었고 명확한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두 줄 쓰고 말아. 김수현은 왜 그렇게까지 까는데? 결론 아직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김세희 씨 응원해 줍시다. 세희야 잘 가. 힘내고 자 진짜 스스로 진 죄감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지은 죄만큼 죄값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가 더 받으랍니까? 딱 그 죄만큼 딱 120억 안에서만 죄값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세희야 조만간 다시 한번 방송할게. 오늘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